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2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면서 좀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지금 친러시아 쪽 반군이라고 하죠. 네, 그런 세력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좀 위기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좀 하락을 크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완화가 되면서 장이 좀 반등을 했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위기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가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네, 지금 상황 불안하고요. 그래서 섣불리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기사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우크라이나 쪽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정상 국가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NSC 소집까지 하면서 네,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서방국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와중에도 어, 계속해서 이제 침공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압박감, 그죠? 네,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진짜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병력을 철수를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위쪽에 있는 그 벨라루스 쪽이죠. 벨라루스 쪽을 통해서 침공을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다리를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교량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야전 병원이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임시 병원을 또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이제 미국에서 포착을 하고 이렇게 침공을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대규모 전면전보다도 좀 신속하고 빠르게 부분적으로 좀 우크라이나를 크림 반도 병합대처럼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장중에 갑자기 또 침공 소식이 나온다면 정말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조금 이제 체력이 길러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 구간까지 왔는데 또 이제 전쟁 위기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점 라인은 점점 높이면서 그래도 코스피 자체가 크게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힘을 받쳐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지 전쟁 위기감이 이제 이 러시아와 미국의 또 정상회담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해결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하나도 지금 양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네, 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감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둘 다 특별한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95원입니다. 그래서 1200원대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환율 자체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렴 패턴을 마무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나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율 자체도 반짝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또 그렇게 환율을 맞춰가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월봉을 보았을 때 한 번은 이제 1200원대 중반대로 이 환율이 한번 진입을 했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이제 다 보았고요. 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뭐 어, 많이 하지 않았고요. 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씩 하락을 한 것 같고, 독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로 1%에서 1% 정도, 네, 1%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이 증시 움직임이 좀 크게 흔들릴 것 같고요.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대로 진입했다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1.9%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지금 상황 정도면 뭐 크게 증시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설명드리고요.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00원 올라서 1,400원 마무리했고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증시 움직임 따라서 그냥 하락세에서 네,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제가 오랜만에 좀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았을 경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락분이 이제 241선 근처까지 좀 하락을 해서 이제 좀 멈추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을 다시 형성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제 한 일주일 좀 더 전에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제 V자로 반등을 하면서 좀 급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 네, 좀 실현 네, 차익 물량을 내뱉으면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네, 증시가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네, 21선과 241선, 5일선 정도가 이제 전부 옆으로 횡보를 그죠? 옆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쌍바닥 형태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는 네, 이 공간을 좀 메워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전과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쌍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했을 경우에 네, 이렇게 오른쪽 기둥을 올리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만 좀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음운 구름을 그죠? 음운 영역을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요 정도에서 형성이 좀 되면서 이제 이 구름을 뚫어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요 저항선 자체는 이제 11,800원 원래는 이쯤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었는데 한번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좀 크게 하락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회복 기간에서도 여기서 이제 꼬리를 달고 저항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잡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을 이제 뚫어갈 때쯤 되었을 때는 이 의문 영역을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우문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코오롱 플라스틱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코오롱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그런 이 수소 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었고요. 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소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인프라를 이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좀 자리를 잡게 된다면, 네, 수소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정세 움직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되어야지 이 저점 하락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씩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쌍바다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형성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는 우문구름을 돌파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보았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뭐 팔았다가 섰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자리를 만드는 그런 형상이 나왔고요. 일단 뭐 크게 코오롱 플라스틱을 주요하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세력은 네,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요하게 보이는 세력은 JP모간, 네, JP모간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좀 단기간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준다면 네, 11,800원 정도까지 위로 치고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힘을 받아서 천천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오버슈팅을 했다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추세 라인을 타고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요 정도로 다 확인을 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소식을 그동안 좀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월 8일에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이 나왔고요. 한 주당 이제 145원을 네, 배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주가에 대비해서 한 1% 정도, 네, 시가 배당률은 1.1% 정도고요. 전체 원금의 1% 정도를 네, 배당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금 총액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는 이제 한 주당 145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10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아마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한 15.4% 정도를 아마 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뭐 수입원이 있는 분들은 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네, 코오롱 플라스틱 일단 배당금을 받았고요. 네, 4월 달에 이제 입금이 될 예정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고요. 우리가 이런 배당금을 받으면서 또 버티면은 그래도 시간이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총 매출액이 4,05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277억으로 사실, 4분기 영업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일회성 비용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까졌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잘 나왔다. 그래서 2021년은 4,053억이었고 2020년은 아마 3,000억 대였죠. 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1,000억이 높아지는 이제 아주 큰 성장세를 그리는 1년이었고요. 올해도 아마 그 POM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반도체 공급이 작년에는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차량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계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 이제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오롱 플라스틱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자동차 차량 반도체가 또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아마 3분기부터 좀 자동차 이
판매가 좀 정상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차량 부품주들이 또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실적이 또 괜찮다면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배당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해서도 테마를 엮어가지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자동차 이제 부품주기 때문에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새로운 자동차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플라스틱 부품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수혜를 받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네, 쿠오롱 플라스틱이 매출액 4천억을 벌었는데 확실히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성적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18%나 늘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인지 또 이제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네, 질적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등과 이제 이렇게 거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또 자동차 이 기업이죠.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쪽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또 글로벌 자동차와 자동차 업체와 그 다음에 가전 메이커로 매출처를 확대를 하면서 또 이렇게 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전환을 하는데 속도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추가로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오롱 플라스틱 종속 법인 현황이 이렇게 중국 법인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도 생기고요. 인디아 쪽에서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USA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법인이 여러 개를 생산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부품 하나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전 부품 쪽으로도 확대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가 확실히 외형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네,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보았을 때는 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꺼지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더더욱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언제 한번은 다시 회복해서 좀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 좀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네, 크게 걱정 없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